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던 작업자가 이를 발견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한 원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집입니다.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16년 전인 지난 2008년. 경남 거제의 다세대 주택에서 4년간 동거하던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둔기로 살해한 겁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이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숨겼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무려 8년이나 거주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 도중 A씨가 만든 시멘트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 파쇄 중에 결국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공간이 원래 피트 공간이라 해서 보통 그 세입자들은 확인하기 힘든 공간입니다. 발견된 시신은 미라와 비슷한 상태로 지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와 시체 은닉 혐의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체 은닉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장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네, 보이는 이 사진, 지난 주말 부산 사상구에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상입니다. 올해 이 주변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은 8건에 달합니다. 인근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부산교통공사는 공사와 땅꺼짐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는데요. 사고가 반복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극한 호우가 내리던 지난 주말 부산 사상공단의 한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그 위를 지나던 트럭 2대를 집어삼킬 정도의 큰 규모였습니다. 한 달 전엔 사고 지점에서 불과 3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바퀴가 구멍에 빠지면서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반경 500m 구역 내에서 싱크홀이 11건, 올해만 8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들의 공통점은 지하철 공사장 근처라는 것입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사하구 하단까지 있는 지하철 공사로 싱크홀은 전체 5개 공구 중 1공구에 집중됐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로 상하수도 관로가 노후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답변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싱크홀 발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 원인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부산시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유독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서 거듭해 발생하는 싱크홀,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물이 새니까 된 거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결과라고요. 땅이 꺼지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노후가로 같이 침하되면서 그 이음매가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새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파보면은 그게 이제 노후가루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공사장 옆에서 이렇게 사고 나는 것들은 공사의 결과지 그게 원인이 아닐 수가 많다고요. 싱크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지하 100m까지 볼 수 있는 땅속의 내비게이션, 이른바 땅속 지질공학 지도가 마련돼 현장을 조사한 뒤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1공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유흥가에서 심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 중 1명을 노린 암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조만간 추가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식당과 나이트클럽, 술집이 모여있는 엘라베마주 버밍햄의 인기 유흥가 파이브 포인트 사우스.
이곳에서 현지 시간 21일 밤 11시쯤 총격범 여러 명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여러 발의 총을 발사하며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용의자들은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총격을 가했고 피해자들이 여러 방향에서 총탄이 오가는 교차 사격에 휘말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청부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e individual that was targeted is among the deceased. We believe that there was a hit, if you will, on that particular person, as far as, someone was willing to pay money to have that person killed. 아직 용의자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영국 BBC 방송에 범인들이 사용한 총이 자동 장전되도록 개조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버밍햄 시장도 일반 총을 기관총처럼 발사되게 만들어주는 글록 스위치 장치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lected officials, locally, statewide, and nationally have a duty to solve this American crisis. We should not allow people to just ride around with any style type of weapon that doesn't even belong on domestic streets. It should not be allowable, period. I don't care what your politics are. 사건 발생 다음 날 로이터 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추가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등 총기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추가로 발표될 행정 조치에는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포함될 거라고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올해 1월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해 큰 피해가 났던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아직 다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수해가 덮쳐 주민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민형 PD입니다. 홍수가 발생해 사람 허리까지 차오른 길을 힘겹게 걷는 남성. 대형 땅꺼짐 현상으로 차량이 꺼지고 나무들이 하나둘 쓰러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ずっと読んだらしとってはどこにおるかって言って読んどったけど何もダメやったって何も返答なかったって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와지마시와 스즈시에는 48시간 동안 9월 평년 강우량의 2배 가까운 최대 5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면서 하천 23곳이 범람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기록적인 폭우로 15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종자가 있는 만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노토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역 면적이 좁고 길이가 짧은 중소하천이 많아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며 갑작스러운 큰 비로 하천 수량이 급증해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마을 115곳이 고립됐고 48개의 도로가 산사태 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강진 이후 설치된 임시주택 단지 9곳에서 침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아직 다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8개월 만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민영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드러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해 김태규 회장이 내일 국회로 가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이 사진 등 협회 내부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쟁점으로 오를지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협회의 악습 등을 폭로하며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태규 협회장이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참석해 사실상 처음으로 협회장으로서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주요 쟁점은 후원사 물품 사용 계약을 둘러싼 김 회장의 횡령 여부와 선수 관리 문제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이 후원사 물품을 임의로 배분한 것 등의 횡령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협회의 규정과 관행들을 짚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협회는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운영해왔다며 문체부의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따지겠다며 맞선 상황. 국회에서는 횡령 배임 혐의자로 지목된 김 회장이 직접 입을 여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협회 부회장단 및 이사진이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도 주목됩니다. 내부에서 퇴진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김 회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규정, 후원사용품 사용 강요 등 문체부가 개선을 권고한 사안에 대한 협회의 이행 방침도 현안 질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